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테이블 붙여서 이제 한 줄 다 지어줍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이제 모제림이라는 병원이고요. 이 병원에 온 만큼 여러분들한테 뭐 탈모에 대한 정보나 모발 이식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이제 모발 이식에 대한 뭐 이런 경과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소개를 좀 해야겠죠. 네, 반갑습니다. 압구정동 모지림 성형외과 원장 박재준입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저는 남성센터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이문주 실장입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모발 이식에 대해서 그동안 좀 궁금하셨던 게 많았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속속히 파헤치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머리 이식을 받았는데요. 2년 전에 이제 모발 이식을 이제 받고서 M자 탈모가 이제 극복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리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빽빽하게 더 채우려고 이제 2차 보강 수술도 받았어요. 작년 9월에 제가 300모낭 이제 이식을 또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발 이식할 때 요렇게 세우고 요렇게 심고 요렇게 심었는데 이 사이에다가 또 심어줘야 더 자연스럽고 네, 예쁘게 나온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씹어야 더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탈모 오는 게 한번 왔기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욕심을 좀 부려서 제가 한번 해달라고 조금 욕심을 했거든요. 근데 잘 돼가지고 지금 만족이 돼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머리 심고 나서 짧은 머리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리 심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식한 경과를 볼 수 있는지 해가지고 네네네. 봐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금광연아님은 2017년 6월에 1200모낭 정도 이식을 하셨어요. 여기 앞에 부분에 뼈라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식을 하셨고 그 이후에 보강 수술을 작년 9월에 한 600모 정도를 네. 다시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심으셨죠. 자, 경과를 볼게요. 네. 자, 여기 이제 헤어라인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헤어라인. 자, 이전 수술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요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사이 이제 이식을 했죠. 사이사이 이식해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밀도가 거의 뭐 정상 밀도가 거의 흡사하게 아, 그래요? 지금 많이 났습니다. 이 6개월 경과고요. 최종 결과는 1년 후에 나옵니다. 네. 지금 딱 중간이거든요. 네. 중간에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라인이 예쁘고 그 다음에 거의 정상 모발 그 밀도 정도 해서 지금 나왔어요. 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식에 대한 경과를 봤는데 잘 나왔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뭐 제가 앞으로 추후에 6개월 남았는데 네. 이제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을 잘 드시면 됩니다. 아, 나왔다. 약. 자, 일단 그래서 사람들 또 물어봐요. 약 부작용. 약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이 피로감이나 성욕저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혹시 원장님도 이식을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이게 모량이 좀 어렸을 때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신 약 부작용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약 부작용 거의 없고 네. 그냥 피로감이랑 성욕저하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희박합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렇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궁금하셨던 탈모 그리고 모발 이식 네. 그리고 뭐 부작용 아픈 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은 어떤 수술 혹은 시술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아픈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한 10분 정도 이제 준비 시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소 마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은 거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면 마취하고 나서 제가 좀 헛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돌아가요. 이거나 돌아가요. 일식이 있는데 머리가 돌아가요. 저 기억이 없는데? 그렇죠. 네.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환자분들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탈모의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전성 탈모가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죠. M자 탈모 유전성입니다. 내성 같은 건 없습니다. 탈모약에는. 근데 중요한 건 탈모약은 오래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 안에 네. 탈모를 유발하는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 탈모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큰 경우 뭐 수시 많건 네. 적건 간에 이건 유전성이기 때문에 아, 네. 유전성이 그럼 보통 몇 프로 정도 돼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유전성이 많고요. 네. 뭐 스트레스성 탈모부터 시작해서 내과적인 질환,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질환으로 오는 탈모 등등 많은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유전성.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양이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턱수염으로 머리를 이식할 수는 있지만 네. 양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네, 눈썹, 턱수염, 뭐 구렛나루 이식하신 분들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착률이 좀 어땠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요? 생착률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모발로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생착률은 우리가 항상 90% 이상을 지금 기대하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생각보다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기가 막힐 정도다. 아, 그건 좀 기대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탈모의 원인을 주원인과 부원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네. 주원인은 유전자입니다. 아,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은 이제 다른 스트레스나 기타 네. 등등이 되겠죠. 네. 탈모 그 샴푸는 어떤 부수적인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네. 한마디로 조수의 네,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하는 네. 그러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과 더불어서 약 그리고 탈모 샴푸 같이 사용하시면 시너지가 생길 수 있겠죠. 탈모 샴푸는 그냥 보조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보조제라 생각을 하시고 그게 큰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솔직히.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바로 수술과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유전성 탈모가 꼭 아버지가 계셔야 어머니가 계셔야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그 윗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아버님의 영향도 있고 어머님의 영향도 있고 또 그 윗대에 네.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아버지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 그래서 그러구나. 가끔 상담할 때 네. 이분은 유전 탈모가 확실한데 네. 가족분 중에 네. 탈모인 분이 없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본인은 절대 탈모가 아니다라고 우기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 100명 중에 몇 명 골로 나와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근데 거의 다 부정하더라고요. 왜 아니라고 하는데 네. 결국은 다 그분들이 약을 드시게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15개는 정상입니다. 보통 50개에서 오. 70개 정도 빠져요. 근데 네. 병적인 경우가 중요하죠. 병적인 경우는 네. 100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100개인지 70개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한 움큼 빠지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그런 아. 느낌으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켈로이드성 피부가 있으신 분은 대신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하는 네. 거는 상처가 났을 때 피부 조직이 마치 떡처럼 네. 이렇게 부풀러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어떤 과거력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수술하시게 되면 간혹 뒤에 똑같이 그런 켈로이드성 체질이 피부를 관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개선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이건 안타까운 조금 안타깝죠. 제 환자분 중에 네. 있으셨어요. 절개를 하셨는데 네. 그분이 본인이 켈로이드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럼 본인이 모르면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절개 수술을 하셨는데 나중에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흉터가 저희가 원하는 두께의 흉터가 아닌 거예요. 이만큼 크게 나왔던 거죠. 네, 굉장히 이제 통통하게 부풀어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보이진 않는데 좀 안타깝죠. 아. 그거는 평생 그 흉터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흰머리 뭐 많은 경우 뽑을 수가 없겠죠.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나무를 심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나무를 심었던 자리에서 나무를 뽑았을 때 나무가 나지 않죠. 똑같습니다. 특이했던 것보다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결심을 하고 오신 거예요. 하시려고. 안타깝게 이제 뒤에서 옮길 수 있는 그 문항이 이식 면적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수술을 못 하겠네요. 현대 의학으로서는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이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고민은 좀 제발 그만 좀 하시고요. 네. 잘 유지하시다가 얼른 수술하러 오시는 게 네, 정답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이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2번까지는 하세요. 근데 이것도 환자분에 따라 달라요. 네. 그래서 정확한 수술 횟수는 오셔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생착률에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절개와 비절개의 차이는 말 그대로 절개를 하느냐 네. 아니냐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모내기 할 때 모판 뜬다고 하죠. 이 네. 뒤에 있는 피부를 일정 부분 절개를 해서 이제 모낭을 분리해서 이식을 하는 게 절개식이라고 하면, 비절개는 펀치라고 하는 직선 기구가 있어요. 네네. 머리를 이렇게 깎은 후에 하나하나씩 뽑아서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절개 중에 머리를 삭발하지 않고 하는, 미국에서는 넌쉐이븐이라고 하고 오. 한국에서는 좀 콩글리시로 노컷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노컷 방식의 모발이식. 그래서 토탈 절개 방식, 비절개 방식, 비절개 노컷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받은 게 아마 그 비절개 중에 노컷이었던 노컷. 걸로. 네. 그죠. 네, 김광현님은 노컷 방법으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그냥 흉터가 저는 없는 게 확실히 더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네. 흉터가 있으면 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짧으시기 때문에 네. 뭐 요즘 투블럭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절개하게 되면은 특히 측면 부분의 흉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여성분들은 사실 머리가 길어서 그럼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맞습니다. 고민을 하진 않죠. 아, 탈모약의 근본적인 목적은 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속도가 그래서 100km 가던 것을 네. 조금 줄이는 거죠. 음. 약을 드시다가 안 드시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약을 안 먹게 되면 어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본인 느끼기에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시면 대부분 결과가 좋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저희 또 이제 실장님이 또 바쁘셔가지고 네. 또 이제 가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실장님 마무리 멘트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네. 이제 퇴장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수술을 하시고 사실 그 방송을 보시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모재림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게 비용이 맞아.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맞아. 역시. 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남성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좌우 M자 쪽으로 이식을 많이 희망하시는데 네, 진짜 달모. 평균적으로 3,000모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00모대 정도. 네네네. 물론 네. 이제 뭐 절개냐 비절개냐에 따라 금액이 틀리긴 하는데 정상 금액으로는 절개가 수술 시간이 거의 한 5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네. 수술 비용은 500에서 600만 원 사이가 되고 있고요. 네.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컷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액대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초반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3,000모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미용을 하면서 손님들이 오셔갖고 파마나 커트 하실 때 상담을 해야 보통 비용이 결정 많이 되거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조건 3,000원, 600만 원이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필요한 것만큼 받으시고 상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또 이 방송 보시고 많이 오시면은요, 또 잘 맞춰서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잘 오시면은 상담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또 실장님도 가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저희 또 인사드릴 수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구렛나루가 없어요. 이렇게 들면은 아예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남자분도 아시겠지만 구렛나루가 없으면은 네. 아파 보여요. 괜히. 그래갖고 이제 구렛나루 이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네, 많고 네. 저도 그렇죠. 조금 간단하게 조금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일단 구렛나루 이식을 좀 많이 하나요? 예, 많이 하십니다. 구렛나루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 좀 남성성, 좀 머슬맨 같은 네. 그리고 멋있는 샤프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많이 하시고 네. 또 이제 구렛나루 하시게 돼서 이제 수영과 연결을 해서 하시면 더욱더 멋진 그런 스타일을 하실 수 있죠. 저는 이제 수염까지는 좀 이제 그렇고 이제 구렛나루를 만들 건데 네. 이 구렛나루 모양도 좀 자, 많으시나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날형이에요. 말 그대로 칼날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생긴 형이에요. 칼날이죠. 여기 보면 요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칼날형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얼굴이 좀 큰 분, 그 다음에 좀 남성성, 좀 강하게 보이고 싶은 어떤 그러한 얼굴을 원할 때 칼날형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박스형이 있어요. 박스형. 이건 좀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닌가요? 서양인들이?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치 박스처럼 이렇게 생긴
이제 그린다고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네. 네모 형태로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되죠. 박스형이 있어요. 이건 가장 표준적인 형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깔때기형이라고 있어요. 깔때기. 요거와 좀 달라요. 이건 칼처럼 생겼지만 요렇게 모아지는 거죠. 이렇게. 얼굴이 좀 작으신 분들이 보통 깔때기형을 많이 하십니다. 아, 우리 그럼, 네. 금강연화님 같은 경우는 칼날이나 깔때기인데 깔때기형이 좀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구렛나루는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우리 귀에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연골 조직이 있어요. 이쪽 부분까지 이 위 뿌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를 이제 보통 구렛나루 길이로 정하고요. 네. 여기 폭이 있어요. 폭은 보통 평균 14에서 15mm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맞춰서 자신의 얼굴 형태, 마치 안경을 맞출 때 얼굴이 둥근 형태냐, 역삼각형이냐, 얇은 형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좀 구렛나루 할 때 이게 네. 좀 다른 데보다 피부가 좀 약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긴 좀 안 아픈가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취가 잘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또 네. 이제 준비한 게 또 이제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하잖아요. 네. 첫 번째로 모발 이식을 해서 변한 사람들부터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리얼 싫어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따단. 진짜 리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네. 요분 같은 경우에 몇 번을 이식하신 거예요? 이분은 헤어라인 쪽하고 정수리를 이제 같이 이식을 한 부분이에요. 네. 절개를 하셨어요. 절개형. 그래서 이제 5,000모면은 상당히 많은, 와. 굉장히 넓죠, 그죠? 그렇네요. 5,000모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헤어라인 여기 보이실 거고, 네. 이제 저 뒤쪽에 있을 거고, 네. 1년 1개월 경과입니다. 그래서 1년 1개월 전 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제 구렛나루 이식을 좀 하는 분들을 이제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렛나루가 아예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양을 조금 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구렛나루 이식을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스타일 낼 때 저는 좀 그 없어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네. 좀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렛나루가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샤프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네, 구렛나루 네, 이식에 네, 네. 대해서요. 네. 그리고 다른 분을 보게 된다면은 네. 네, 제가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렛나루 이식이랑 헤어라인까지 같이. 이분은 이제 이걸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컨비네이션. 이분은 얼굴을 좀 작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얼굴은 작아 보이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구렛나루죠, 그죠? 그다음에 이쪽은 관자놀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옆 헤어라인, 측면 헤어라인이죠. 그래서 측면 헤어라인, 관자놀이, 아랫부분, 그 구렛나루까지 네. 같이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얼굴 축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어라인, 네. 관자놀이 밑에 이렇게 그래서 컨비네이션, 측면 컨비네이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구렛나루 이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거 좀 알아보고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구렛나루 이식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실 거면은 또 이렇게 전화를 하신다거나 방문해 주셔갖고 상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렛나루 이제 제가 또 이식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잘 나올지 상태에 대한 부분. 자, 일단 상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좀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구렛나루를요? 네, 조금 네. 그려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강연화님은 굉장히 얼굴이 큰 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편이고 이 얼굴이 작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까 딱 찍으셨어요. 그 깔때기형. 네. 깔때기형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리겠습니다. 네. 그리면서. 구렛나루를 또 그리는 건 처음이네. 네. 가만히 계세요. 네. 제가 두 개의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깔때기형이에요. 깔때기형.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연골 조직 있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길이를 설정하고 약 14, 15mm 두께로 해서 살짝 떨어지게 하는 깔때기형이에요. 자,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요 그림 있죠?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 크레이건스까지 14, 15mm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떨어지게. 그래서 이런 형태 중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거를 보시면 돼요. 네네. 자, 일단은
뭐 사실 저도 구렛나루 이식이 좀 그냥 단순한 줄 알았는데 뭐 알고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디테일이죠.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구렛나루가 또 이제 모양이다 보니까 그렇죠. 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맞춰주시기도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 형태를 일단은 그 전문가가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구렛나루 이제 이식이랑 뭐 라인 상태 점검까지 해주셨는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좀 이제 오래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신 원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또 고생해주셨거든요. 아,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아닙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네. 우리 이제 금강연합님 통해서나 아니면 그 병원 통해서 언제든 만나 뵙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제린 병원이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